저희 아이는 심리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잘하는 거를 놓쳤을 때 놔버릴 수 있다라는 성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네, 성적이 그래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반고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또 다른 이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례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볼 사례는요. 네, 좀 낯설게 느끼실 수 있는 직업계고인데요. 직업계 사례에 대해서 직업계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취업을 중심으로 대학 진학까지도 고려하는 고등학교 유형이고요. 특목고인 마이스터가 있고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오늘 직업계고 진로 진학 사례는 특성화고인 서울 디지털고등학교 홍창용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서초는 저희 학교도 한 명 정도씩밖에 안 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적은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마이스터고 4개 학교, 상업계열의 39개 고등학교, 그 다음에 종합계열의 29개 계열 고등학교들이 있고요. 일단 되게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 반려동물부터 시작해서 기반 산업인 기계, 전기전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정말 다릅니다. 특성도 다르고 그 다른 과목들도 다르고요. 만약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그 학교에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학교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특성화고는 명확하게 취업이 목표인 학교이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학도 가능한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취업과 더불어 최근에는 창업교육에서 상당히 많은 신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스터고는 진학이 약간 옅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취업 먼저 하고 진학하자 이런 내용들로 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집에 보시면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취업률과 진학률이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그 진학률은 전체 학생들 중에 진학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서울은 지금 최근 43%까지 올라왔는데요. 100명이 들어가면 44명의 학생이 대학 진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업률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식이냐면 전체 졸업생 중에서 진학한 학생들 빼고 그 다음에 군대 간 친구들 빼고 그 학생들 중에 취업한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통계 자료가 좀 다르다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최근에 특성화고 특히 서울 지역의 진학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30%대였다면 지금 40% 중반, 아마 올해 더 높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진학으로 많이 학교들이 돌아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취업도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이 약한 이유는 부모님들이 안 시키시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예전과 똑같은 자리가 나오더라도 조금 더 좋은 기업, 또 좋은 지역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은 것이 절대 취업에 대한 어떤 것도 신경 안 쓰는 분들은 아닙니다. 일단 수업 자체를 보시면 보통 교과라고 하는 국어, 영어, 수학 수업들 같은 경우는 대략 40에서 50% 정도. 그 다음에 전문 교과의 이런 식의 지금 여기 용접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이런 전공 관련된 것들은 대략 50에서 60% 정도입니다. 학교가 좀 다른데요. 5대5 비율을 갖고 있는 학교들은 진학을 좀 더 신경 쓰는 학교들. 그 다음에 4대6, 그러니까 전문 교과를 좀 더 6까지 갖고 있는 학교들은 좀 더 취업에 강화를 하려고 하는 학교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스터고는 4대6, 완벽하게 취업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4대6, 저희는 취업 쪽이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는 학교들, 그 다음에 많은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5대5로 돌아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학을 좀 더 신경 써야지만 부모님들이 선택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특성화고의 그다음에 이거 정말 좋은 건 기업과의 협업입니다. 기업과의 엄청난 협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해도 다양한 IT 회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그 철도고 같은 경우는 아예 저런 KTX를 직접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설치하고 학생들 직접 실습할 수 있게까지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시설에 투자가 들어가 있고요. 인문계 고등학교도 정말 훌륭하긴 하지만 특성화고 가면 시설들이 어마무시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최신의 기술의 것을 최신의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요. 처음은 취업, 그 다음에 선적 학습, 그 다음에 진학, 이 세 가지 학습으로 진로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취업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는 1번과 4번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요. 1번은 그 중소기업에 바로 취업하자마자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특히 남학생들한테 제일 좋아하는 병역특례입니다. 네. 군대 대신에 취업으로 끝나게 됩니다.
학생들은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절반 정도 남학생들은 군대에 가지 않고 배웠던 내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남학생들한테 이게 왜 유리한지도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번과 3번의 항목을 정말 잘 쓰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게 일반 공무원들이 30대 1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특성화고의 그 전형에서 뽑는 학생들은 3대 1, 4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그냥 영상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지금 진로 사례는 취업 부분들이고요. 취업 부분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공기업과 공사들로 지금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내신 40% 친구가 와서 학교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열심히 한 다음에 삼성의 고졸공채로 합격한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사례는 내신 13%니까 당연히 잘했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특히 지금 이 두 가지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기업반, 그 다음에 공채반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반의 학교에 존재하고요. 거기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진로 사례 3번은 내신 80%면 사실은 되게 낮은 수치잖아요. 되게 낮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을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이렇게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가 좋은 거는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내가 평상시에 잘 하지 않았어.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생겼네? 좋아하는 걸 생긴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달려간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저희 학교 사례여가지고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60% 친구였는데 지금은 대학도 다니고 있고 보안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동아리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고요. 4명이 라이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1시에 추석 체크했거든요. 걔는요. 새벽 1시에 서로 추석 체크해가지고 학습한 거 체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4명 학생이 정말 다 잘 됐는데 한 명은 대학을 먼저 갔고요. 한 명은 먼저 취업을 했고 뭐 한 명도 뭐 이렇게 취업하고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취업한 친구가 끌어줘가지고 지금 대학도 다니고 그다음에 보안 스타트업에서도 근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통상부에 들어간 근데 사실 내신도 되게 낮죠. 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구들이 90% 친구들이 근데 사실 이 내신 퍼센테이지도 지역마다 격차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격차가 되게 많이 나고 저희도 강남서초의 90% 친구들이 얼마만큼 또 성실히 갖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건 좀 더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2020년도에 기업의 평균 신입사원의 나이가 혹시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2020년도에 조사해봤거든요. 혹시 몇 살쯤 평균이 될까요? 신입사원의 평균 20대일 것 같으시죠? 근데 31살이었습니다. 31살. 네, 평균 나이가. 근데 여학생 포함이겠죠. 남학생만이 아니라 여학생 포함한 나이가 31살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대학 입학하고요, 군대 입대하고 인턴 휴학 취업 공부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거의 재수도 되게 필수처럼 특히 강남서초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 재수하시잖아요. 좀 더 좋은 대학 보내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19.5세 한마디로 고3 때 취업을 합니다. 고3 때 취업을 하고요. 지금 영상은 군대 입대로 써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에 취업해가지고 좀 군대를 대신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3년의 경력을 갖고 인서울 대학을 가게 되는데 그것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7살이 되면 대학도 졸업할 수 있고 군대도 끝나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경력도 4년에서 7년 차가 되는 학생들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으시고요. 저희 교무부장님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진로를 전혀 다르게 하셨거든요. 큰아들은 서울대 보내셨고요. 그다음에 작은아들은 그냥 공고를 보내셨거든요. 근데 여기 어떻게 하셨냐면 서울대 보내셔서 로스쿨 보내서 변호사 시키시고요. 그다음에 작은아들은 공고에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공기업에 보내시고요. 바로 은퇴하셨습니다. 왜냐면 아들들이 이미 다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틀어버리셨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들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됐다, 나는 이제 됐다. 아들들이 둘이거든요. 딸도 아니고 아들 둘인데 아들 둘 다 직장을 너무 잘 잡았으니까 더 이상 내가 돈을 더 벌 필요가 없다 하시고 바로 은퇴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천 푸시락은요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성균관에서 뽑는 학생 수가 2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14 특별전형으로는 180명을 뽑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도를 해봤을 때 만약에 3년의 경력이 있어 그리고 내가 정말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럼 인서울하는 거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인서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 없이 대학 가는 거. 그다음 또 제일 좋은 것도 이게 강남 서초 본인들께 말씀드려서 정말 매력적일지 모르겠지만 네, 등록금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27살이 됐을 때 대학도 돈 안 내고 다녔고 돈 벌고 다녔고 군대에도 안 가고 돈 벌었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네, 제가 정말 좋은 사례는 27살에 자기 집 사는 친구들도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게 좋은 대학들이 있고요.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국수자원공사를 다니면서 홍대를 다니고 있는 친구의 사례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례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들, 스펙 쌓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증명해 나가면서 하는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워낙 내신이 좋았으니까 대학이 좋은데 공부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저희 학교 학생이었었는데 이렇게 지금 오랭이라는 게 게임 회사거든요. 게임 회사 다니면서 병원 트레이를 받았고요. 이 병원 트레이를 받은 다음에 넥슨에 이직하고 그다음에 유니티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올해 수시대학교를 갔는데요. 27살인데 수시대학교를 올해 갔거든요. 근데 왜 갔냐고 했더니 그냥 친구들 가니까 후배들도 가니까 한번 가봤어요. 선생님. 그리고 그냥 내서 붙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는 하나앤 호텔 앤 리조트에 다니는 학생이고요. 경희대학교 은행학교 그다음 학생들 보시면 직원학교 생활. 그러니까 정말 좀 다른 거 약간 찌들어 있다기보다는 약간 정말 조금 행복하게 학생들 이렇게 자기 작업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 가지. 근데 저는 조금 좀 다른 거 영국 국비 유학이라는 게 있는데 기술 기능인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 좀 더 뭐 배우고 싶어 그러면 국비로 다 지원해 줘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한 사례입니다. 대학 진학한 사례들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미디어 콘텐츠 소프트웨어 학과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마이스터고 학생이거든요. 마이스터고 학생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 잘 한 다음에 내시 50%임에도 불구하고 가천대학교에 붙어가지고 잘 학교 생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중학교 때 내신이 80%였던 친구가 학교 와가지고 열심히 자기 거 한 다음에 내신 10%. 근데 단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기능사도 따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신 50%였던 친구가 이런 것들 열심히 활동하고 직업계 생활한 다음에 이런 학교들을 붙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례상으로 넣어놓긴 했는데 이건 특수한 학교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왜 넣어놓은 거냐면 특성화고가 거기만 가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갈 수 있어요 라는 것들을 확인하시기 좋으라고 넣어놓은 거니까 이건 잘된 사례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네. 수시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수화고 졸업자 전형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만은 좀 사실 TO가 적으니까 기획응연 전형, 논술의 실기 시작 전형도 많이 하고 있고요. 특수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부 전형, 그러니까 일반 인문계 학생들과 좀 경쟁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건 좀 더 제한된 것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은 사실 강남 서초는 학생 수가 되게 많습니다. 한 반에 30명이 넘는 학교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저는 그때 숙명여고 있을 때 40명이 넘었었는데 특성화고는 반마다 정원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마이스터는 18명입니다. 훨씬 더 적은 숫자의 학생들이 알고 몰입교육을 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저희 학교의 모든 학생들의 진로가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스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좀 더 소수적인 취업이 높다. 특성화고는 좀 선택지가 좀 넓다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스터고는 대략 80% 이상의 취업률을 갖고 있는 학교들, 진학은 거의 10%도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적성과 흥미가 맞으면 괜찮습니다. 네, 적성과 흥미가 맞으면 괜찮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의 평균 등교 시간은 1시간입니다. 되게 멀리 다닙니다. 먼 친구는 2시간 동안 등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부산, 세종, 평택, 남양주, 인천에서도 계속 입학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는 조금 더 정확한 흥미와 적성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더 빠르게 상하이로 나갈 것, 혹은 그냥 내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되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좀 잘 봐주시고 그런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